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위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요 새롭게 런칭한 합격의 10분이라는 거를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듣고 싶어 하죠. 그것만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테마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오늘이 시작점이 되어주는 부분인 거고요. 합격을 여러분에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로 런칭한 거니까 많은 여러분들에게 호응 바라고요. 그리고 좀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정규 수업 때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요. 지금 이제 합격의 10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들은요. 오늘은 제가 첫날이랑 각 법에 나오는 채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채권에 대한 부분은 참 잘 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공법 전체에 이제 4군데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많이 나올 때는 뭐 2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 무시하지 말고 봐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제가 합격의 10분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 6월 16일 날 비교 테마 특강에서 교재가 별도로 나오고 그때 우리가 쫙 전체적으로 볼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 또 시간이 없고 바빠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합격의 10분이라고 해서 프리 버전으로 먼저 10분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다 모이게 되면 이제 비교 테마 특강할 때 전체적인 비교 테마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 비교 테마 특강의 합격의 10분 프리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매주 한 개씩은 여러분에게 선배 드릴게요. 합격의 10분 지금부터 채권 시작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채권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다시피 첫 번째가 도시계획의 시설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채권. 시작. 도시계획 시설채권이 있죠. 그 다음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뭐가 돼 있죠? 주택상환사채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표시했다시피 토지상환채권 33에 나왔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 같이 나왔죠. 지나간 34회 문제에도 토지상환채권 등은 또 물어봤어요. 34회 때도.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채권이나 주택상환사채, 전 요번에 35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채권 쪽이 아주 관심이 많이 가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35회 때 물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헤드라인만 얘기해주면 이렇습니다. 각각의 채권마다에 대한 부분에 발행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는 걸 본다 한다면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채권부터 본다면 우리 그거 아시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10년 지나도록 미집행됐다. 그럼 뭐였죠? 10년 지나도록 미집행돼서 지목이 대지였다고 한다면 열대치고 매수 청구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다. 그럴 때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 매수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수 의무자가 대금을 주기엔 돈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는데 그 채권 발행 사유가 소유자가 원한다거나 아니면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대치고 매수 청구할 때 채권 발행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채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라 했어요? 항상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는 거라서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어졌을 땐 도시계획시설채권에 뭐다 발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개발법에 나오는 채권은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되죠?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것과 또 뭐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채권이 있는데 아까 설명한 바와 저는 도시개발 채권은
요번에 35회 때 나와야 한다고 봐요. 일단 토지 상환 채권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수용 사용이 이루어질 때 그 수용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용 보상금을 다 현금으로 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얘랑 혼동하지 말고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수용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일 때 시행자가 이를 뭐하죠? 발행하게 되는데,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에는 은행, 보험회사, 건설, 공제조합의 지급 보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거, 채권을 시행자로서 발행을 한다면 민간 시행자 발행할 땐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지방공사 같은 공공의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지급 보증은 필요 없겠죠. 왼쪽에 있는 도시계획설 채권은 어차피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나올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거. 시작. 분양 토지 건축물이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참 잘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채권 나올 때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그럼 개발 채권은 뭐냐?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수용 보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걸 대신 채권 주는 건 토지 상환 채권인 거고, 이거는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거의 준조세로 채권을 사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왼쪽은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소유자가 원할 때. 하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원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공시행자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 지정받고 싶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가받고 싶다, 계약하고 싶다, 시행자 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줘라.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은 내용의 부분에 계약도 체결하고 시행자 지정도 해주고 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집 샀을 때 국민주택 채권 사야 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하고 싶은 자들이요, 도시개발 채권을 사세요. 그 돈 가지고 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쓰겠습니다 라고 발행하는 게 도시개발 채권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당연히 도시개발 채권은 뭐가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지사가 지자체 장으로서 발행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거 봐요. 승인을 본다면 왼쪽의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거지만 뭐라고요?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에게 승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에서 채권 나올 때 뭐 승인받는 게 대부분 개발법은 지정권자인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는 사실은 비교하면 좋겠죠.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은 뭐 분양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못 넘는다고 했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 금액이 별표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개발법에 나오는 두 가지의 채권,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얘기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주택법의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빈출 부분이에요. 거의 뭐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테마고요. 33회 때까지 거의 3년 연속 나왔어요. 31, 32, 33.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4회 때 안 나왔으니까 35회 때는 또 물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법에서 민영주택 같은 거 건설자금 주도를 위한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나 그렇죠? 또는 뭐가 되죠? 등록사업자인 일반적인 건설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을 지을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다? 그런 토주공이나 등록사업자가 이 채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판 돈으로 주택을 져서 채권을 제시하는 자한테 나중에 상환해 주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렇죠? 이게 주택 상환 사채죠. 어떻게 보면은 뭐 민간이 등록 사업자가 집을 지을 때 자금 조달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발행하냐면 일단 토지주택공사, 공공으로는 유일하게 토지주택공사도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인 일반 건설업자가 발행할 수 있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근데 오해 말 건 등록사업자에 대한 주택상하채 발행은 부도 나면은 안 되니까 당연히 민간자일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시행자로서 발행하는 경우일 때 보증을 받는다는 토지상환채권과 같은 내용이 되어지겠죠. 민간자, 시행자로서 발행한다, 사업 주체로서 발행한다면 민간자는 보증받아라. 하지만 그 등록사업자의 등록가 말소가 됐어도 요즘은 잘 나오죠. 말소가 됐어도 사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고 효력을 잃으면 누가 그걸 삽니까? 말도 안 되지. 잃지 않는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부도나면 안 되니까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의 의미는 국장에 등록한 사업자인데 일반적인 건설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레미안 무슨 뭐 대림 들판상 이런 것들. 그 정도. 등록사업자일 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보증받아라, 자본금이 얼마다, 실적이 얼마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공공이니까 부도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나올 때도 참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일단 등록사업자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합니다. 토지상환채권은 분양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못 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오늘은 첫 번째 테마로서 도시계획 시설채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네 가지에 관련된 비교 내용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합격의 10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테마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나중에 6월 달에 테마 특강하면 따로 책으로 엮어서 판매할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영상만 보시면서 한 번 정도만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